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오늘도 배웠던 내용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실까요?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죠. 이건 지주 공동사업 방식의 일종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한 이후에, 즉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공사비를 현금이 아닌, 돈이 아닌 완성된 건물의 일부로 지불하기 때문에 공사비 대물 변제, 물건으로 대신 지급하기 때문에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맞는 문장이죠. 두 번째, 사업 수탁 방식, 다른 말로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사업의 전반을 개발업자에게 위탁, 맡기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지분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업 수탁 방식이건 토지 신탁 개발이건 탁자 돌림은 공통적으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나와야지 지분을 공유한다. 이런 식의 문장 나오면 궁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틀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2번은 틀린 지문이에요. 자, 3번 문장.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자금의 조달, 기술 보완 등을 목적으로 참여 회사 중에 어느 한 회사가 대표 회사가 되거나 별도의 연합법인을 설립하여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문장이 나왔네요. 맞는 지문이죠. 특히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어떤 참여 회사가 많다 보니까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사업의 신속성이 떨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의 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 아울러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환지 개발 나왔죠. 환지 방식은 사업 후에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 이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로 부담합니다. 이걸 채비지라고 하겠죠. 그럼 공공용지를 제외한 땅은 당초에 땅 임자에게 매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 또는 반환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매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문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 보전 재개발, 재개발의 시행 방법에 따라서 수복 재개발, 보전 재개발, 개량 철거 재개발 구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수복과 보전의 혼란이 뭐냐면 자, 노후 불량화란 말 나오거든요. 노후 불량화가 나오면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 정답은 수복 아니면 보전 재개발로 압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후 불량화 뒤에 요인만을 제거 이 말이 나오게 되면 얘는 뭐다? 수복 재개발이에요. 만약 보전 재개발이 답이려면 노후 불량화 나오면서 뒤에 사전의 방지 이 말이 붙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노후 불량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 뒤에 사전의 방지라는 말이 나오면 보전이 답이고 요인만을 제거라고 말이 나오면 수복 재개발이 답이다. 구분하시길 바라요. 틀린 문장이고요. 6번에 보면 BOT 나왔는데 제가 영어 약자 순서만 따라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B, 공공시설을 건설한다. 이게 빌드 B가 되겠고요.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한다. 운영, 오퍼레이트 O가 되겠죠. 또한 사업이 종료된 때 소유권을 그때 가서 넘겨준다. 소유권 이전이 T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 B, 운영 O, 소유권 이전 T가 되기 때문에 BOT 방식 맞네요. 6번은 맞는 지문이죠. 자, 7번 볼게요. 도시화, 건축기술의 발달, 부재 소유자의 증가는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는 이유가 된다. 전형적이죠. 도시화, 건축기술 발달, 부재 소유자의 증가. 뜻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고 이런 원인을 열거해 놓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늘날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필요하다. 요구된다 라고만 출제합니다. 자, 8번 볼게요. 에너지 관리, 청소 관리, 난방 등은 시설 관리 영역에 속하고요. 자, 포트폴리오, 매입 매각, 재투자, 재개발, 투자 리스크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자산 관리가 답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따라서 8번 문장은 맞는 지문이고요. 9번은 이제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서 임대차 유형, 임대료 받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구분이 된다고 할 때 주거용은 총임대차, 상업용은 비율임대차, 공업용은 순임대차가 해당이 된다. 맞는 임대차 유형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법이 뭐라고 했죠? 비상사태로 주총을 열면 공손해라. 좀 공손하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럼 비상이 뭐죠? 비율임대차, 상업용, 주총, 주거용은 총임대차, 공손, 공업용은 순임대차 해서 비상사태, 주총, 공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은 주총이니까 순임대차가 아니고 총임대차, 공업용은 공순이니까 순임대차, 그다음 매장용이 상업용이에요. 그래서 비상이 되기 때문에 매장용 또는 상업용은 비율 임대차 방식이 일반적이죠. 따라서 9번은 전체적으로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볼게요. 임대차 유형 중 비율 임대차는 임차인의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추가 임대료로 지불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자가 나왔으니까 비율 임대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문제는 비율 임대차는 비상이니까 상업용 부동산이지 공업용 부동산이 아닌 거죠. 그래서 10번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이번 주에도 대단히 열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